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작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진행할 것은요. 지난 금요일 마켓 서머리, 그리고 주간 전망.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증시 이모저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하고 단기 바닥을 알리는 몇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은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13%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1.43%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S&P 500 지수는 0.22% 상승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내마녀의 날 그리고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는 지속됐는데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됐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WTI가 급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6.3%나 하락한 107.99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한 주간 시장이 보여준 극단적인 변동 이후에 주말을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 미국 산업 생산이 부진했는데 요거가 크게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약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WTI가 6.3% 하락한 107.99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점,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붕괴했다라는 점이 약간 눈에 띕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 보시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이 5.47%나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하락을 지속했던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기술 업종이 소폭 반등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 추이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 분석가들이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 쐐기형이고 이거를 깨고 내려왔을 때 좀 유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좁은 박스 안에 진입한 상태이고 50일 이평선을 소폭 깬 상태입니다. 유가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고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제가 갖고 온 거는 경기 침체 우려 지속 여부 vs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여부, 이 두 가지가 같이 싸울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핵심 키워드는 경제지표 발표에서 21일 화요일 기존주택 판매에 대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월 20일 월요일은 노예 해방일을 휴장을 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는 기존주택 판매, 기존주택 판매는 예상치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둔화되는 결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반응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서는 이번 주 첫 단추를 끼는 경제 지표인 기존주택 판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변동성 확대로 가느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의 변곡점이 되느냐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6월 20일, 23일은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다. 그리고 24일 날 신규 주택 판매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21일 날 기존 주택 판매를 잘 소화한다라고 하면 대형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좀 더 무게가 간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 하락 추세에 딱 맞물려 있고 만약에 이번 주 반등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3,850에서 4,000 요 라인 이 부분에 대한 소화 여부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P 500 지수를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요 하락 추세선 요 하단부에 지금 맞물려 있고 3,600 라인이라는 요 장기 지지 라인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최대 반등 목표치를 11,750 정도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
하락 추세 채널의 상단부까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최대 목표치를 보고 있는 것이 미 기술적 분석가들입니다. 나스닥 지수 장기 차트를 보시면 항상 장기 추세에 중요하게 위치한 200주 이평선 1795 지난 금요일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 채널을 두 개를 걸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지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31,000 그리고 31,800의 저항존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 구간은 상당히 만만한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요한 지지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증시 이모저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극단적인 수준까지 냉각된 투자 심리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보시면 첫 번째 글로벌 성장에 대한 낙관론은 1993년 이후 최저치, 대부분 주가 저점 혹은 멀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는 논쟁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게 7월 FOMC 이후냐, 9월 FOMC 이후냐 아직 논쟁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 매니저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이 곧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잠재적 위험은 연준의 매파 작전체. 지난주 증시가 큰 폭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5위로 밀려났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금 레벨은 6.1에서 5.6%로 하락.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레벨이 줄기 시작했던 점은 바닥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다섯 번째,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 아직도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원자재, 에너지 순이고요. 올해 가장 아웃퍼폼 할 것으로 보이는 자산은 오일이 가장 1등을 하고 있고 이머징, 골드 순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극단적인 수준까지 냉각된 투자 심리. 먼저 요 밑을 보시면 개인 강사증 대비 약세증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4, 5월 중에 3,600까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육박했다. 여기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액티브 펀드 매니저 주식 보유 비중은 5월 중 19.5피까지 하락하며 2007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라는 점. 이것이 좀 더 악화돼서 지수가 빠지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은 단기 바닥을 알리는 몇 가지 신호, 투자 심리 지표와 풋콜 레이쇼에 대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CNN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밑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단기 바닥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올가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20 아래에서는 저점, 바닥, 매수 고려라고 써 있는데 매수 고려는 아닙니다. 현재 베어마켓 랠리의 일시적 반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고려는 아직은 아니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의 공포 탐욕 지수예요. 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6이라는 수치는 조만간 단기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급락장에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행관계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스닥도 동행해서 같이 반등의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는 월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AAII 지수.
여러분들께서 이거 설명드려서 다 아실 텐데 모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집중하는 거는 6월 15일 날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58.3, 1년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점보다는 불베어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38.89%로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라는 점. 약세론자가 강세론자보다 30% 이상 많아졌을 때 최악의 하락세가 지나갔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시장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 심리가 단기 바닥을 알려주고 반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최근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라는 점이 단기 바닥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풋콜 레이셔인데요. 풋콜 레이셔 보면 여기서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콜 상방향 베팅이 쓸 나오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유심히 보시면 이때는 꺾였다가 바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반등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잠시 올랐다가 다시 바닥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단기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와 같은 모습도 조만간 단기 바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심리 측면이나 풋콜 레이셔로 봤을 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더 큰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계속 피터 린치에 대해서 갖고 오고 있는데요. 하나 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자질은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감,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이다. 인간 본성과 육감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의 시 같습니다. 철학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았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보았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잔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 이야기는 요 위에 시장을 예측하려고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97년 7월 1일에 주식에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년 동안 묶어두었다면 10만 달러는 한 34만 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다.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단 30일 동안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10만 달러는 겨우 15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위험한 투자가 된다. 1970년 맥도날드의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 증시는 대형 재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변동성은 유지하겠지만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예고하는 신호들이 몇 가지 포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주택 관련 지표의 둔화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가 기술적 반등이냐 변동성 확대냐에 단서를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월가의 시각이고, 이런 기술적 반등도 베어 마켓 안에서 움직이는 랠리 이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한 주는 지난 한 주와는 틀리게 좀 더 안정을 찾아가는 틈새의 한 주가 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저는 미국 시각으로 월요일 휴장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아침
미증시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